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두운 입속을 비춰줄 조명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치아를 갈아냅니다.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의 젊어지는 TV 장혁진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도입부에 나온 것처럼요. 요즘 방송 매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임플란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임플란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얘기가 방송 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수백만 건이 이루어질 정도로 임플란트는 상당히 광범위화된 진료입니다. 또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가 의료보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병원을 택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 나온 그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된 뉴스를 좀 몇 가지 좀 한번 스크랩을 해봤어요.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싼 비용에 속아서 돌팔이 의사에게 임플란트 시술 받은 여성분의 치아 상태가 이렇게 방사선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모아봤고요. 이분은 임플란트 시술을 싼 가격에 속아서 치과 의사가 아닌 분한테 이렇게 임플란트 진료 받으셨다가 결국은 임플란트를 다 결국에는 제거하시게 됐고요. 임플란트를 다시 정식으로 치과 의사한테 하시고 싶으셨는데 잘못된 임플란트 때문에 뼈가 너무 많이 녹아버려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아예 못 하시게 되고 틀니를 하셨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방송 매체에 다뤄졌었고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면허였다. 그래서 4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174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을 불법 진료를 했을 겁니다. 무자격자가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이런 사무장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반값 홍보해가지고 전국에서 요즘 인터넷 매체에도 반값 임플란트 이렇게 해서 많은 노인분들 또 환자분들 유치해서 임플란트 진료하는 실제로 치과 의사인 분들도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용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요즘은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내려갔지만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반값 임플란트 아니면 상당히 저가의 임플란트를 찾아서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임플란트는 그렇게 단순히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는 진료입니다. 또 그렇게 싼 가격의 진료를 하시려다 보니까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서울에서 이런 기공사분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데 싸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치료받으셔서 결국은 또 임플란트 부작용 생기셔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버리고 고생을 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사무장 치과를 차려서 치의생사 선생님이 무면허 진료를 해가지고 또 불법 진료 때문에 또 구속되신 사례도 있었고요. 빌린 의사면으로 정상 개원해가지고 보험료도 수급을 하고 본인은 무면허인데 실제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 대학을 나와야만 치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력 세탁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치대를 나온 다음에 중국 치과 의사 면허를 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 면허는 딸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 치과 대학원만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원을 진료를 한 거죠.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 치과 의사 면허는 상당히 취득하기가 쉽고요. 이분이 수천 명 진료를 했대요. 게다가 반값 임플란트 해가지고 비용도 상당히 낮춰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가셨겠죠.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물론 비용은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현재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또 병원을 택하실 때는 너무 임플란트가 고가인 병원을 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또 너무 저가인 임플란트 병원만 찾다 보면은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은요, 만약에 잘못 수술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임플란트 수술은 문제가 뭐냐면은 수술이 잘못돼도요,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1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뼈가 녹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있는지, 또 여러 군데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군데에서 진료하면서 옛날에 진료하셨던 환자분들까지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고가도 안 되겠지만 너무 저가의 임플란트만 찾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본인 손해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여러 번 수술이 안 돼요. 많아봤자 2번 정도 수술하면은요, 뼈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뼈 이식도요, 너무 뼈가 많이 녹아버리면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한 군데서 오래돼서 임플란트 환자분들을 옛날부터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지, 또 많은 시술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좀 충분히 보신 다음에 병원을 택하시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은 극히 일부의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저가의 병원만 선택하시지 않는다면요, 안심하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이 임플란트를 고민하신다면 꼭 좀 치료 받으실 수 있게 좋은 병원 택하셔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 건강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젊어지는 치과 장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임플란트 부작용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상적인 힘이 갔을 때는 오히려 낫습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부작용들이 바로 이런 거죠. 임플란트를 한번 심었는데 뼈가 이렇게 녹으면 여기에 다시 뼈 이식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네, 불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